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오늘은 밤 10시 반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에 한국이 어쨌고 아시아가 어쨌고 유럽이 어쨌고 이런 이야기는 그냥 좀 많이 좀 제낄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난번에 드렸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CPI가 10시 반 발표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발표되면 분명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막 따라서 무조건 매매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 특히 우리가 매매하는 이런 지수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이틀 정도, 그죠? 방향을 전환하는데 최소 이틀 정도 걸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렸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도 움직인다고 내가 굳이 막 마음이 급해져 갖고 따로 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당연히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께 오늘 반드시 매매해라고 막 칼 들고 막 협박한 적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자신 있으신 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지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명확하게 잘 되시는 분들, 본인 생각이 분명하신 분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매매하시면 되죠. 참여하셔서 위험 감소한 만큼 고수익 갖고 가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은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방향을 바꾸는데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조금 봉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꼬리가 길어지거나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들이 봉이 길어지거나 꼬리가 길어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디 못 넘었네? 어디를 지지했네? 어디를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었네? 못 넘었으니까 숏. 몇 거래일 동안 지지했네? 지지했으면 롱으로 하시든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옆에 아무리 집 앞에 아무리 큰 클럽이 있어서 매일매일 파티가 열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파티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파티를 즐기지 못하면 옆에 클럽이 있고 밤새 파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오늘 밤에 파티가 벌어지긴 하는데요, 내가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서 참석하시고요, 파티 싫어하시면 안 가도 돼요. 예. 내가 좋아하면, 자신 있으면 가서 잘 놀고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가짐 이런 식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오늘 CPI가 높게 나와서 긴축 우려가 나오면 시장은 폭락하는 게 맞을 텐데요. 시장이 꼭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든가요? 사실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CPI 결과에 대해서 제가 미리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뜩이나 CPI 예상치가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CPI가 하늘을 뚫고 나와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긴축 우려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냐면 3월 달에는 기준금리 50bp 인상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긴축 쇼크 나와버리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50bp 이상 할 가능성도 생긴다. 많이 열린다. 상당히 많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요즘 금리가 화두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가 화두니까 안 그래도 이 눈치 빠른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벌써 장단기 금리 차를 주시하시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시길래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게 나라들 국가별로 이렇게 금리가 쫙 나와 있죠. 쫙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우려할 만한 그런 때는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제가 봤을 때 한참 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달 정도는 더 있어야지 역전이 되거나 말거나 할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가 몇 달 이상은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몇몇 금리들이 20년물, 30년물 이런 거 같은 경우 역전된 것들이 간혹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다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은 없는 거고,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진짜 심각한 애들, 예를 들면 2년물하고 10년물 이런 것들이 역전되면 진짜 큰일인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20년물, 30년물 이런 게 조금 역전됐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주식시장이 좀 그동안 한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나 보다. 지금 금융시장이 최소한 뭐 어떤 뭐 건강한 상태는 아닌가 보다. 전반전은 아니고 후반전 이상쯤 되나 보다 라고 생각 정도 가볍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여기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 2년물, 10년물 요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10년물하고 2년물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역전됐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100%의 확률로 역전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금융위기 이런 게 오긴 왔었어요. 100%의 확률로 항상 그랬다고요. 금융시장에 100%가 없진 않은데 몇 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대대상승 왔었다라는 것도 100%의 확률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6개월 내에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검증된 사실이에요. 100% 확률이라는 거죠. 두 개. 제가 금융시장에 알고 있는 100% 확률 두 개는 저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뭐 오래간만에 장단기 금리차 뭐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요. 어차피 뭐 다들 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요런 점들을 볼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 차트죠. 10년물, 2년물,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주 차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무튼 볼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은 이런 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는 데는 언제까지 오르냐? 역전되는 그날까지는 보통 오르긴 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여기 이 파란색 선이 장단기 금리죠. 그리고 0%가 역전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여기 어딘가죠. 여기 대충 여기 부근이 대충 여기 부근이 0이죠.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오면 역전된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언제까지 올랐냐? 무조건 역전되는 순간까지 올랐다. 역전돼 갖고 다음번에 튀어오르기 직전까지 올랐다라는 거를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일단은 일반적인 모습이긴 해요. 일반적인 모습. 장단기 금리차가 0 마이너스 되는 순간까지도 주식시장은 오르긴 올랐었다고요. 그러다 언제 위기가 터졌냐? 마이너스였던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다시 회복되는 이 순간에 이제 위기가 늘 터졌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옛날 일이었던 것 뿐이고, 아무튼 지금까지는 뭐 역전이 되면 100%의 확률로 어떤 6개월 내로 위기가 왔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까지 사실이었지 이번엔 또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튼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조만간 역전되겠네, 이것도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역전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몇 달 정도 있으면 연준이 3월달 6월달 정도 기준금리 인상 한 2번 3번 정도 하면은, 잘하면 이 속도면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건 아직까지 저의 짐작일 뿐인 거고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아무튼 이례적으로 비싼 상황이라서 솔직히 좀 모든 어떤 이런 것들 과거의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이 굉장히 쓰이긴 해요. 주식시장이 더 올려 먹으려면은 뭔가 상승시켰을 때 해먹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하여튼 글쎄요, 뭐 지금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를 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주식은 일단 더럽게 비싸다. 주식이 더럽게 비싸니까 일단은 약간 뭐 그런 거죠. 그 왜 우리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있는 그런 그림 기억나시죠? 장님이 코끼리 코 막 만지면서 여기저기 더듬더듬 만져보면서 이게 코끼리야, 뭐 코뿔소야, 뭐 이런 그죠? 그런 그림 기억하시죠? 약간 지금 이제 그런 장님의 기분을 갖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눈을 일단 가리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더듬더듬 만져보는 거죠. 야, 여기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저항을 못 넘고 상승 추세가 깨졌네? 근데 뭐 반등이 나왔는데 다음번에 저항을 못 넘었네? 그러니까 나 숏을 들고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아무튼 장단기 금리차 꼬라지를 보니까 뭐 그다지 뭐 위기가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편하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라는 게 좀 보이긴 해요. 물론 장단기 금리차 요거 옛날의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은 한참 더 오를 수도 있죠. 한참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식시장이 일단 더 오르려면 어딘가 저항을 돌파한 착 해야 되니까, 아직 뭐 어디 중요한 저항을 뭐 완전히 돌파한 착해서 완전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아직 이건 아니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니까 아직까지는 숏을 붙잡고 더듬더듬 일단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라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뭐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도 그렇고, 뭐 솔직히 뭐 누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뭐 그냥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솔직히 금리 인상 스케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연준 보면 점도표라고 해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 연준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싶어라고 자기네들 희망 적어놓은 그거 점도표 아시죠? FOMC 하면 발표하는 거. 솔직히 이대로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금리 뭐 3월 달에 올리고 6월 달 정도까지 올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뭐 무슨 뭐 위기가 빵 터졌어, 아니면 뭐 유로존에서 뭐가 뭐 무슨 부채 위기가 빵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금리 인상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또 6월 7월부터 또 갑자기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QT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제 지금 연준 위원들이 자기네 희망사항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QT까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QT 못 가고 중간에 뭔 일 생기면 다시 QE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인플레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QE는 솔직히 너무 무리겠죠. 이번에 솔직히 그죠? 달러 가치 수호를 위해서 다시 위기가 생기더라도 QE는 못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QT 근처로도 못 갈 수도 있다. 아무튼 연준의 생각이 이런 거고, 우리는 이렇게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다, 우린 이렇게 테이퍼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일단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세상 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하여튼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전 세계 정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왜냐? 다 썼거든요.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번에 코로나 온다고, 전염병 온다고 이미 자기네들 한계치만큼 모든 정책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실수로 삐끗해갖고 자빠진다, 그럼 이제 부양책 없어요. 부양책 없는 상황에서 진짜 혹독한 무슨 일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생각 해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게 지금 위기가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 밤이 중요한데 너무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아직 뭐 심각하게 우려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오래간만에 그냥 재미 삼아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뭐 그냥 뭐 소양을 여러분들의 어떤 뭐 교양을 기르는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발표 기다려 보자고요. 그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도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오늘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올랐죠. 오늘 뭐 거래량도 좀 나오고 했으니까 아무튼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돼요. 아직까지 이거 저항 확인했어요? 저항 확인 안 했죠. 저항 확인 안 했으니까 솔직히 뭐 오늘 뭐 지금 이제 난 반등 나왔으니까 숏을 샀다, 괜찮은데요. 솔직히 좀 저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긴 해요. 이게 확인된 건가요? 확인된 건 아니죠. 이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저항이 어디 있죠. 저항이 어딘가 있고 21선도 내려오고 뭐가 저항이고, 저항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저항이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일단 며칠 동안 확인이 돼야 거기가 이제 저항인 거지, 아직까지 이건 그저 저항이 확인된 건 아니죠.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365를 우리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365가 돌파 한작 됐으니까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CPI 발표를 재료로 해서 어떻게 될지 일단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내일 CPI 지표 나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락 마감해서 음봉 나온다 그러면 이제 370 놓고 싸우겠죠. 365일 사거래일 싸웠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370짜리 부근에서 싸우게 되겠죠. 지금은 대충 371.75인데 지금은 371.75인데 대충 또 370이라고 이야기할게요. 370 언저리에서 아마 또 싸우겠죠. 예. 만약에 이제 어떻게 돼서 싸우게 된다면 그럼 이제 370에서 여기 저항 확인되면 370에서 또 숏을 사는 거지, 아직까지는 어쨌든 370에 저항이 확인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은 이 정도 이야기 했고요. 오늘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그 지난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좀 과했던 급락 좀, 예. 거의 뭐 400에서부터 340 부근까지 350 부근까지 뭐 시원하게 빠졌으니까요. 거의 한 2주 가까이 빠졌나요, 연속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발발발 떨지 마시고요. 당시에 이제 1월 말에 여러분들이 폭락을 보면서 했던 생각들, 아 나 반등 나오면 이번에 숏 살 거야 라고 했던 생각들, 그 믿음 잊지 마시고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올라왔다고 해서 또 막 좌절을 하면서 이것도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야 또 막, 하여튼 그런 무리한 생각까지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예전에 1월 말에 하셨던 그 생각 지금 그대로 와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그죠? 그때 그 의지 그대로 갖고 지금 여기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아주 그냥 박살이 났더라고요. 코스닥이 확실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월 12일, 13일 이때부터 좀 약하다 싶더니 이번에 좀 많이 약해 보여요. 지금 올라야 될 자리에서 어제 저항 소화해 놨거든요. 오늘 저항을 못 넘었어요. 어제 저항 소화했는데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 위로 더 올라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코스닥 시장은 좀 심각해졌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더 꺾이게 된다면 하락의 목표치가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런 모습들, 유달리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이게 사실 옛날 코스닥의 어떤 전통적인 코스닥의 모습이긴 했어요. 이런 게 안타깝지만요. 상승 뭐 주식 투자자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실 코스닥은 지난 몇 년간 너무 이례적으로 강했던 거지, 빠질 때는 어느 때보다도 약하게 빠지던 그런, 진짜 쉽게 말해 안 좋은 표현으로 개잡주의 모습을 보였던 게 코스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드디어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코스닥 주식 팔아갖고 코스피로 이사 왔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더 세게 올랐나 싶은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코스닥은 좀 많이 위험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면 반등의 상단부가 굉장히 많이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음봉을 봤으면은 좀 이제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숏 포지션 진입, 숏 포지션을 조금 많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급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나온 음봉은 그 음봉입니다. 뭐 물론 내일 다시 되돌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 음봉을 보고 앞으로 전략을 약간 바꾸셔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코스닥의 힘을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훨씬 약하구나. 그럼 숏 포지션을 앞으로 더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르게 드릴 이야기는 없고, 원달러 환율 뭐 체크 정도만 잘 하시고요. 근데 아무튼 뭐 상승 추세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저점 잘 높아지고 있고 고점 잘 높아지고 있고 할 말 없네요. 아무튼 그 CPI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CPI 발표 난 거 보고 또 뭐 너무 쇼킹한 일이나 뭐 어쨌든 그죠, 할 말 생기면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로 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